네, 청자 여러분, 혹시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난해 초였는데요. 이 순직한 30대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이 순직 소방관은 부모님이 오래전에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이 소방관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친어머니가 이 소방관이 순직한 후 30여 년 만에 나타나서 수천만 원의 유족급여를 받아간 겁니다. 이에 고인의 아버지가 그동안 주지 않았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요. 법원이 이 친어머니가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양육비 소송을 아버지와 함께 진행했던 이 순직 소방관의 친언니 전화로 연결해서 어찌된 사연인지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네. 친어머니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 소송까지 내신 건데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제 이런 그 소송까지 가시게 된 건지 좀 여쭤봐야 될 건데, 어디까지 여쭤봐야 될지 솔직히 좀 저도 좀 헷갈리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유족급여를 타간 거, 이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유족급여를 돈을 타갔다기보다는 네. 저희한테 이제 동생에 대해 묻지 않고 그냥 상속한 금액은 당연하고 또 당당하고 마치 본인의 권리인 양 수령하고 또 청구하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네.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안함이라든지 뭐 이런 죄책감 없이 그냥 행동하는 너무 뻔뻔한 친모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 가족들을 대표해서 제가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지난 30여 년간 일체 연락이 없었던 거였어요? 네. 거의 연락이 없었고, 찾아왔던 거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 앞에 몇 번 찾아와서, 네. 그때도 뭐 좋지 않은 얘기들만 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부모님하고 만남은 안 했던 거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일체 연락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 고인이 돌아가신 건 어떻게 알고 찾아왔던 거예요? 이 소송이 있기 전에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반절의 상속은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연락처를 모르는 저희 상태에서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어도 제가 등본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길래 등본을 떼서 제가 연락처도 모르고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여쭤봐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고인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친어머니에게 전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날. 네. 근데 그때 어떤 반응이라고 하는 걸 좀 여쭤봐도 될까요? 거기까지 갈 때는 저희 아빠도 저도 저희 키워주신 엄마도 죄인 같은 마음으로 갔거든요. 네. 근데 뭐 전혀 물어보진 않으시더라고요. 제 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또 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아서 저희를 생각해서 안 물어보나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아무튼 이 그 친어머니 쪽에서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뭐 남편이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딸들에게 해를, 그러니까 남편이 가할 걸 우려해서 만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혀 근거는 없는 말이고요. 네. 그 증거가 바로 저예요. 증거이면서 증인인 사람이 바로 저고, 네. 솔직히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 또는 뭐 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발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버지께서는 하도 이제 그렇게까지는 해야 되겠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저는 더 이상은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어머니가 유족급여의 절반을 이제 받아갔다고 이제 제가 그 뉴스를 접했는데요. 그럼 이 절반의 유족급여를 받아가자마자 바로 양육비 소송에 들어갔던 건가요? 절반의 양육비를 받아간 걸 떠나서, 처음에 친모가 저희에게 많은 걸 해줄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는 본인이 따로 모든 걸 신청하고, 그걸 수령해가면서 저희한테 단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냥 당당한 듯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랬던 거지, 이게 뭐 돈을 얼마 찾아가고 그 이상의 것을 해서가 아니에요, 저희는. 모든 걸 다 해줄 듯 했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네, 처음에 저희가
순직 인정되기 전에 서류를 받으러 갔었잖아요. 예, 예. 그때는 마치 다 해줄 듯이 서류에 도장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도 떼어주고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죠. 참 이게 하나하나 여쭤보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계기로 그 이후에 왕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켜켜이 쌓였던 부분들은 전혀 해소가 안 된 거네요. 그동안. 그동안에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친모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리움 또는 뭐 켜켜이 쌓여 있었던 묵힌 감정 따위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와 저희 엄마가 사랑으로 저를 안고 키우셨기 때문에 네.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네. 아버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랄까 이 정도로 뻔뻔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한 번도 친모에 대한 나쁜 말씀을 하신 적은 없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묻지 않았었고. 네. 근데 왜 아버지가 크면서 엄마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고 천륜이니 너가 커서 엄마랑 좋게 지내도 되는데 나 때문에 그걸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네네.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전북판 구하라 사건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는데 이제 구하라법이 이제 제정이 시도가 되다가 일단 20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면서 일단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튼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처럼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나라에서 개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또 저희처럼 힘든 싸움을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 이걸 일부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양육한 부모의 그 인정이라고 할까요?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시기 위해서는 이 법의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데 참 어떻게 여쭤봐야 될지 좀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유족급여니 구하라법인 이런 걸 떠나서 네. 30여 년간 이렇게 이제 거의 단절되게 어떤 살아왔던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네.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어떤 굳어졌던 것 같은데 이게 풀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친모가 저희에게 보여준 모습들 인터뷰하면서 너무나 당당한 태도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닫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어려운 인터뷰였는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순직 소방관의 친언이었습니다.